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날에 공부가 더 잘 되죠? 아닙니까? 잘 되는 척이라도 하셔야지. 오늘 9페이지 아닙니까? 9페이지. 29번. 자, 그 표현들인데 표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 그래서 대리에는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대리권의 삼면관계에서 한 2문제 정도, 표현 대리에서 1문제,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1문제, 복 대리에서 반문제,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파트 중에서 의사표시와 더불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대리다. 우리가 보통 두 사람이 거래하는데 대리가 되면은 한 사람이 더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도 복잡해 죽겠는데 한 사람이 더 반드시 들어오니까 약간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자, 우선은 표현 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125조, 126조, 129조, 세 종류가 있다. 자, 우선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대리권이 없습니까? 대리권이 없죠, 그죠? 대리권이 없는데 표현상,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는 무권 대리, 이게 표현 대리단 말이야. 그러면 우선 그 표현 대리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갑이 이제 본인입니다. 본인이고 을이 이제 대리인이고 대리인. 자, 병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지금 상대방.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놔놓고 표현들이 전체를 한번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 우선은 125조는요 대리권이 준 적이 없습니다. 안 줬어요. 그래서 대리권 없이 매매를 하니까 이 매매는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무효. 물론 토지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겠죠, 그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취득을 못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병이라는 사람은 을하고 매매를 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연락을 했습니다. 이걸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합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를 했다. 대리권 수여 표시.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효를 유효로 만들어준다. 요게 이제 125조 표현들입니다. 자, 125조 표현들이 제목이 뭡니까?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표시대리 이렇습니다. 표시대리가 나오면 이 그림이 탁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뭐냐? 대리권이 없다. 없음에도 준 것처럼 표시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천지도 모르고 계약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를 성사시킨다. 이게 125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26조를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을 조금 줬습니다. 대리권을 조금 줬어. 이걸 뭐랍니까? 조금 준 거를 기본 대리권 맞죠? 그래서 임대를 하라고 대리권을 좀 줬는데 그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 뭐 해버렸다? 팔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임대에 대해서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위임장을 줍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하니까 그 위임장을 보고 매매조차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어버렸어. 그래서 매매조차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시라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좀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유효로 한다. 이게 126조입니다. 자, 126조 다시 보겠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다. 기본 대리권을 초월해서 월권 행위를 했다. 월권 행위조차도 대리권이 있다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믿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매를 유효로 한다. 이게 126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처음에는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대리권을 줬다가 다시 소멸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대리권 소멸됐어. 그럼 대리권이 소멸되면은 소멸됐다고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연락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락을 안 해주니까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이래 됩니다. 그런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유효다. 자, 이게 129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하나를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자, 125조는 대리권 안 줬다. 안 줬음에도 중구처럼 표시했다.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다. 따라서 무효에서 유효로 바뀐다. 자, 126조 대리권을 조금 줬다. 기본 대리권 줬다. 그걸 넘어서 매매해버렸다. 그 매매조차도 대리권이 있는 줄 정당한 이유로 믿어버렸다. 이런 경우에 무효에서 유효로. 자, 129조 대리권을 처음에는 줬는데 소멸되었다. 소멸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소멸됐다는 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이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무효에서 유효로 바꾼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자, 이게 표현대리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그러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해서 무효에서 유효로 바꿔준다. 이게 표현대리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9페이지. 자, 민법 쟁점 029번. 자, 넷째 줄 보세요. 125조에는 뭐에만 적용되며 125조, 129조 그거 잘못됐네요. 저 126조 하십시오. 6조. 자, 우리가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래 했을 때, 자, 표현대리 3개 중에서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125조입니다. 왜? 제목을 딱 보니까 대리권 수여 표시 이래 돼 있죠. 그럼 대리권 수여하고 관련된 것은 법정대리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 그래서 125조는 본질적으로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며 126조 및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아시겠죠? 이거 포인트를 하나 잡으시고, 자, 125조는 임의대리, 126조, 129조는 양쪽 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자, 125조 요건 3가지. 대리권이 없을 것,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을 것,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자,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기본 대리권을 넘어 대리 행위를 하였을 것. 이걸 뭐랍니까? 월권 행위를 하였을 것. 3번에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자, 그 다음 129조는 대리권이 있었다. 두 번째, 대리권이 소멸했다. 소멸한 줄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다. 자,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은 그 무권대리 행위는 뭐로 되며? 유효로 되며, 본인은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유효로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해야 한다. 반드시 주장. 조심해야 됩니다. 자,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은 무권대리로 취급돼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해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근데 본인도 이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본인은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해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유효로 하고 싶어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본인 측에서 꼭 유효로 주장하고 싶다면은 자기의 고유 권리 있잖아요. 그죠? 추인권을 행사해서 유효로 주장해야 된다. 그거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자,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해가지고 동그라미 치시고 몇 가지를 메모를 딱 연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논점이 이제 거기 있다. 대리권 수요 표시. 첫째,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들어보셨죠?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표시, 성인, 성락 이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리권 수요 표시, 관념의 통지. 자, 두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특정인에게 해도 되고 불특정인에게 해도 됩니다. 특정인과 불특정인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표시를 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을 통해서 표시해도 된다. 일단은 메모하세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자, 대리권 수요 표시에 관해서 논점 세 가지. 첫째는 관념의 통지. 두 번째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해도 된다. 세 번째, 직접 표시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을 통해서 표시해도 된다. 그 다음 126조 기본 대리권의 동그라미. 자, 기본 대리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메모. 첫째, 법정 대리권. 두 번째, 일상 가사 대리권. 세 번째, 공법상의 대리권. 그 다음에 복대리권. 그 다음에 표현적 대리권. 몇 개입니까? 5개. 그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권한을 넘어도 뭐가 된다? 표현 대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첫째 뭐라 했습니까? 법정 대리권. 두 번째, 일상 가사 대리권. 세 번째, 공법상 대리권. 네 번째, 복 대리권. 다섯 번째, 표현적 대리권. 그 표현적 대리권이 뭐냐? 우리가 125조,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었을 때 다음에 범위가 다시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25조, 129조 표현 대리 권한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월권을 하면은 126조 표현 대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5조, 129조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역할을 할 수 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그 공란에 다시 입증 책임 해가지고. 자, 대원칙. 원칙은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 해놓고 특이사항 해가지고 특이사항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특이한 그 부분만 보자 이 말입니다. 그 부분만. 자, 우리 다수라고 판례하고 나눠집니다. 다수설은 무조건 본인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판례는 126조만 판례가 있습니다. 자, 126조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자, 표현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물어봤다면 누가? 상대방. 이렇게 대답하고, 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관해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랬을 때는 다수라고 판례하고 딱 나누란 말이야. 우리 다수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판례는 뭐 126조에 한해서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게 좀 중요하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표현대리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거든요. 협의의 무권대리. 자, 여기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자, 표현대리 뺀 나머지를 협의의 무권대리를 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현 대리도 성립이 안 됐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당연히 매매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자,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협의의 무권 대리는 어쨌든 간에 대리권도 없고 표현 대리도 안 되고 그것을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효다. 자, 그런데 이 무효는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까? 확정은 안 됐죠.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는 그냥 무효가 아니다 말이야. 이게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죠? 하나는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 자, 갑에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추인권, 하나는 추인 거절권. 추인을 하면은 유효로 확정, 거절을 하면은 무효로 확정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에게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최고, 하나는 철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철회해 버리면은 역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유효로 확정, 무효로 확정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났네요. 유효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본인이 뭐 해야 된다? 추인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추인. 무효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뭐 해야 되고 추인 거절을 하거나 상대방이 뭐 하거나 철회하거나 그죠? 철회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아있네. 최고 있잖아요. 그죠? 최고. 최고는 이제 다른 말로 촉구를 합니다. 촉구. 추인을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을 최고로 합니다. 그럼 최고를 했을 때 이놈이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이. 침묵을 했을 때 우리 법에는 뭐로? 추인, 거절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즉 추인 거절이 되니까 뭐로 된다? 무효로 확정이 돼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이 그림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동적 무효에서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로 확정, 본인이 거절하거나 병이 철회하거나 하나 더 남았네요. 그죠? 병이 뭐 했을 때? 최고. 병이 최고 했을 때, 갑이 뭐 했을 때? 침묵. 침묵을 했을 때는 무효로 확정된다. 이게 가장 기본 틀입니다. 이 기본 틀을 가지고 답 내는 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다 이래 볼 수 있는데 나오는 거는 뻔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논점이 추가되면 뭐냐? 요 추인에 관해서 따로 이제 논점이 몇 가지 좀 필요하고. 그다음 병원 입장에서는 최고하고 철회하고 차이 있잖아요. 차이. 이게 차이가 뭐냐? 차이. 요게 이제 또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렇게. 최고하고 철회하고 차이. 간단합니다. 최고는 반드시 갑에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고는 갑에게 해야 되고 철회는 갑에게 해도 되고 을한테 해도 되고 또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자만 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선의의 병만 철회할 수 있다. 자, 선의의 병, 악의 병 모두 최고할 수 있다. 그다음 최고는 반드시 갑에게 해야 된다. 철회는 갑에게 해도 되고 을에게 해도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추인에 관해서는 첫째는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추인권은 형성권으로서 추인 행위는 단독 행위다. 그게 첫째 논점. 자, 추인 행위는 단독 행위. 추인권은 형성권.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추인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이게 시험이 잘 옵니다. 추인. 갑이 그래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 추인을 해야 되는데 을에게 해야 되느냐 병한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병에게 하면은 바로 추인이 돼버립니다. 병한테 하면은 추인이 돼버려. 근데 을에게 추인할 수도 있거든요. 갑이 을에게 추인하면은 을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을 때 추인이 됩니다.
그걸 딱 정확하게. 병한테 추인하면은 바로 추인, 을한테 추인하면은 을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을 때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자, 잘 기하시고. 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 제외한 무권대리를 협의의, 혐의가 아니고 협의의 무권대리를 하는데, 자, 이러한 무권대리, 이러한 무권대리 행위는 무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자, 여기서 확정적 유효, 본인이 추인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본인이 추인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철회하거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침묵했다. 좀 전에 했죠, 그죠? 자, 본인이 추인한 경우는 확정적 유효, 본인이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철회하거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침묵하면은 확정적 무효 이 말입니다. 자, 본인의 추인권에 관하여 첫째 성질은 형성권으로서 단독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상대방에게 행사하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무권 대리인에게 행사하면은 그 사실을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알았을 경우에만 추인 효력이 발생함. 자, 2번이 중요하죠. 상대방에게 행사하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무권 대리인에게 행사하면은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 3번에 추인하면은 추인시로부터 유효로 확정됩니까? 소급합니까? 소급한다. 언제로 소급한다. 이 말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 무권 대리 행위 시 정확하게. 무권 대리 행위는 5월 1일 날 했고 추인은 8월 1일 날 했다. 그럼 언제부터 유효로 확정된다? 5월 1일부터. 자, 추인하면은 무권 대리 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확정된다. 그다음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의 차이점. 자, 최고는 선의악이 불문, 철회는 선의자만 가능. 자, 2번 최고는 반드시 누구의 본인 척에 대하여 행사해야 되고, 본인 척에 대하여. 왜 제가 본인이라 안 쓰고 척이라 썼냐? 법정 대리인도 그 본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또는 본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이래 하든지 본인 척에 하든지. 자, 그래서 최고는 반드시 본인 척에 대하여 행사해야 되고 철회는 무권 대리인 척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그 다음 또한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은 충돌됩니다. 자, 추인은 유효로 간다. 철회는 무효로 간다.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인권이 힘실까 철회권이 힘실까 했을 때 먼저 행사하는 놈이 장땡이다. 따라서 먼저 행사하는 권리에 의해서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이 결정된다. 추인권과 철회권 먼저 행사하는 권리에 의해서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이 결정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31번 내려옵시다. 무효와 취소. 자, 우선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자, 1번 무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이나 취소는 반드시 주장, 행사, 취소해야 무효로 됨. 자, 무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이나 취소는 반드시 주장, 행사, 취소해야 무효로 됨. 2번 무효는 주장 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뭐 누구라도 주장이 가능하다. 누구라도, 누구에게 그게 아니고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주장 가능하다. 누구라도 주장 가능하며 괄호 안에 따라서 메우고 있죠. 메우고. 괄호 안에 메우라고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듣고 그냥 이게 뭐 괄호는 괄호인갑다 이래 하지 말고 괄호 안에 좀 넣어라. 넣어. 누구라도 주장 가능하며. 자,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 민법 제140조 취소권자만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이 말은 모든 all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취소권자만이 그러면 오로지 only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구라도 주장이 가능하다.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다. 자, 3번 무효는 주장기간에 제한이 없다.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다.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는 취소기간 일정 기간 내만 가능하다. 저 일정 기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자, 일정 기간이 뭐냐? 우리 민법상 법률 행위시로부터 10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래 됐습니다. 자, 취소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에 하거나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이게 일정 기간입니다. 요 일정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제척기간. 왜?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시효기간 이렇게 부르고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형성권. 따라서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으로서 10년, 3년 이래 된단 말이에요. 자, 4번.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나 취소는 추인하면은 효력이 생기고 전환제도가 없다. 4번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문구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시험에. 자,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추인이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단 말이야. 예외적으로만 무효행위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는 전환제도가 있습니다. 전환제도. 무효행위에서 유효로 전환제도가 있다. 그러나 취소는 추인하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면은 효력이 생기고, 이 말은 유효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취소에는 무슨 제도가 없다? 전환제도가 없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추인과 전환이 반대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효는 추인이 안 되고 대신에 뭐가 있고? 전환제도가 있고, 취소는 추인제도가 있고 대신에 뭐가 없고? 전환제도가 없고 이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헷갈리니까 체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무효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괄호는 뭘까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효이고, 상대적 무효는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약한 무효다. 즉 이 말은 절대적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셋째 줄.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모두 뭐다? 절대적 무효다. 자, 상대적 무효는 두 개, 절대적 무효는 천지. 따라서 무슨 무효가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자, 그 옆에다가 취소와는 반대다. 취소는 오히려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고 절대적 취소가 예외입니다. 취소하고 무효하고 반대입니다. 자, 취소는 절대적 무효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 절대적 취소 하나. 없어? 자, 고기 들어보시고, 고기들 생각을 안 하노? 절대적 취소 한 개밖에 없어, 한 개. 자, 경매 붙입니다. 절대적 취소 한 개밖에 없어. 무슨 사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취소가 딱 하나 있어. 자, 무능력에 의한 취소. 행위 무능력, 미자, 한자, 금자로서 취소했을 때 그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취소다. 무능력에 의한 취소, 정확하게는 행위 무능력에 의한 취소, 제한 능력에 의한 취소, 절대적 취소. 그럼 상대적 취소는 뭐가 있습니까? 사기, 강박, 착오 이게 있잖아요.
사기, 강박, 착오. 요 취소는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밑에서 셋째 줄 봅니다. 10페이지. 자, 139조 무효행위 추인. 자, 무효행위 추인. 그 조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원칙은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게 원칙입니다.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뭐를 알고 추인하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은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없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이 말은 비소급적 추인, 비소급적 추인 이래 됩니다. 비소급적 추인. 자, 그리고 139조 무효행위 추인 거기다 표시를 해서 옆에다가 한마디 적어주세요. 우리가 예외적으로만 추인이 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추인이 될 때도 무효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절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추인이 되어도 상대적 무효인 경우에만 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좀 전에 상대적 무효가 뭐가 있었다? 두 개. 비진의 표시 무효, 동정의 표시 무효. 그것만 예외적으로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추인 자체가 안 된다.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맨 밑에서 둘째 줄은 무효임을 알고 괄호 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무효행위 전환 11페이지. 자, 무효행위 전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효식에서 불효식으로 전환이 잘 됩니다. 자, 불효식은 무슨 뜻입니까? 자유롭다 이 말이거든요. 형식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형식이 없는 행위에서 형식이 없는 행위로 이거는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요식에서 불효식으로 전환.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엄격한 행위에서 자유로운 행위로 전환. 이거는 돼요. 근데 거꾸로는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행위에서 엄격한 행위는 금지된다. 아시겠죠? 그 논리를 기억하세요. 자, 자유로운 행위끼리는 전환이 되고 엄격에서 자유로는 잘 되고 자유에서 엄격으로는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엄격에서 엄격으로 전환이 되냐 이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식에서 요식으로.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것도 약간의 그림이 조금 필요한데 여기 잠시 보세요. 요식, 요식, 불요식, 불요식. 요 이제 체계를 잡아놓고 이제 시험이 나올 거를 딱 쟁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는 요식은 엄격하단 말이고 요는 자유롭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엄격에서 자유는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자유에서 엄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끼리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엄격에서 엄격. 요게 이제 시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칙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됩니다. 요 예외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외. 그럼 예외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됩니다. 우리 법 규정에 뭐가 있느냐,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딱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 그 시험은 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전체적인 틀을 아시고 시험에는 이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 노란 색깔은 여러분이 지문에는 볼 수 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그게 답으로는 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답으로는 이게 결정이 된다. 빨간색이. 아시겠죠?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쟁점을 잘 잡아서 이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 해놓고 한번 봅시다. 예. 자, 위에서 넷째 줄. 요식 행위 간의 전환은 원칙은 금지된다 그랬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 바, 그 예로 해가지고 민법 규정에 딱 하나 있습니다. 뭐요? 비밀정서 유언에서 자필정서 유언. 자, 비밀정서 유언을 했는데 비밀정서가 자필정서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비밀정서 유언이랍시고 했는데 요건이 탈락돼 가지고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요건은 갖추고 있다? 자필 정서 요건은 갖추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인 비밀 정서 유언에서 유효인 자필 정서 유언으로 전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무효인 비밀 정서에서 뭐로? 유효인 자필 정서로 전환된다. 요 하나를 다 기억하세요. 자, 판례가 인정하는 것 두 가지. 자, 친생자 신고를 했는데 친생자가 아니야. 그리고 친생자 신고했는데 친생자가 아니야. 자, 1번은 뭐냐? 혼외의 자를 친생자로 신고했다 이 말입니다. 혼외의 자. 혼외의 자가 뭡니까? 사생아. 아시겠죠? 그럼 혼외자 반대말이 뭡니까? 친생자. 친생자는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친생자고 혼외자는 혼인 밖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바람 피워가지고 바람을 막 피워가지고 이렇게 뭐 생겼다 이 말. 바람 피워가지고. 그 우리 용어가 희한합니다. 그 왜 바람 피웠다 할까? 왜 하필 바람이니까 그게 바람. 바람. 그냥 뭐 지나가고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바람이다. 바람 피웠다. 원래 바람 쏘이는 거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왜 바람 피웠다를 넣었을까?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혼외자를 친생자 신고했을 때 친생자 신고로서는 무효다 말이야. 그러나 친생자 신고할 정도면은 법적인 자로 삼으려는 의사는 있단 말이야. 그 법적인 자로 삼는 절차를 뭐라냐? 인지신고로 합니다. 인지신고. 그래서 혼외자를 친생자 신고했을 때 무효인 친생자 신고에서 인지신고로 전환됩니다. 괄호하는 인지신고. 그 다음 타인의 자를 친생자로 신고했습니다. 타인, 다른 사람의 아들을 친생자 신고했다. 그럼 친생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친생자 신고로서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자를 친생자로 신고할 정도면은 무슨 의사는 있다? 입양의 의사는 있다. 그래서 입양 신고로 전환 등을 인정하고 있다. 무효인 친생자 신고에서 인지 신고로 전환, 무효인 친생자 신고에서 입양 신고로 전환. 그 두 가지를 기억을 딱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33번 유동적 무효가 나왔습니다. 우리 민총에서는 이중매매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는 좀 전에 첫째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좀 전에 했다. 유동적 무효 뭐?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행위. 유동적 무효. 하나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거. 시험은 이게 나오죠. 그죠? 판례가 인정하는 거. 이게 토지 거래 허가 전의 법률 행위. 토지 거래 허가 전의 법률 행위. 이게 유동적 무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규제 지역이야 지금 규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을한테 지금 1억에 지금 팝니다. 이렇게 3월 1일 날. 그리고 계약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 이 경우에 이 매매 상태를 원래 이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았어요. 이걸 뭐야?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부릅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투자하면 될까 안 될까? 한번 물어보자 상식적으로. 예? 토지거래 허가 지역 바로 투자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역으로 항상 해야 돼. 법적으로 투자를 잘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투자 못하도록. 그 말은 앞으로 여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묶어놓겠다는 말은. 그럼 그거 투자해라 마라. 하지 말라고 묶어놓은 것이 투자를 해야 돈이 된다니까.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린벨트 같은 데를 눈치를 딱 보고 요즘은 그린벨트가 좀 풀리는 추세다 이렇게 딱 느껴졌을 때, 그러나 아직 촌 사람들은 그린벨트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때 싸잖아요. 그런 거 사놔야지. 사람이 이게 머리가 있어요. 머리 이게 돌려갖고. 그린벨트 그 사가 뭐 하겠노? 이럴 때면 돈 못 버는 사람이라 그거.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어차피 부동산 할 거예요. 문 좀 닫으세요.
앞으로 부동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눈치가 좀 빨라야 돼 사람이. 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잘 안 내주거든요. 그건 이제 거래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것이니까 묶어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경매를 통해서 경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데 경매 물건이 나타났다. 아주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허가를 안 받고 바로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뭘 한다? 눈치라 합니다. 눈치. 전문 용어로는 투자 감각이라 그러고. 그런 눈치가 좀 있어야 돼. 경매 같은 것도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다음에 경매 폼 잡고 막 이래 해서도 배울 거 한 개도 없어. 그거 가지고 뭐 법원에 가가지고 봉투에 뭐 써가지고 내고 10% 내고 그는 축구 바보 오토바이 아니면 다 합니다 그거.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그걸 투자할 가치가 있겠냐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 해봐야 여러분이 일반인들이 달라들지 못하는 어려운 물건을 뭘 하느냐 특수 물건을 하는데 그거는 주로 법정지상권이 개입돼 있다든지 유치권이 개입돼 있다든지 공유 지분 문제라든지 분묘기지권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걸 특수물건이라 한다니까. 우리 민법에서 다 배운 거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막 경매한다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저보다 더 모릅니다 그 강사들이. 맨날 법원에 어떻게 가고 와서 경매계 찾아고 그런 거 이야기해주고 앉아있다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그거. 그거는 축구하면 다 한다니까.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딱 났을 때 그걸 분석을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은 겁이 나서 달라들지 못하는데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됐어. 1억짜리가 5천짜리 됐어. 3천 됐어. 근데 나는 딱 보니까 자신이 있어. 다 해결할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낙찰을 받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2배의 효과를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집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이나 또는 원룸이나 이런 걸 경매를 받고 싶은데 유찰이 계속되고 있어. 그럼 유찰이 계속된다는 말은 겁이 나서 아무나 달라들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런 걸 잘 봐. 별거 아니야. 민법에서 배운 게 다 통용된다니까. 그럼 주택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경매로 나타났을 때 문제되는 게 저당권하고 소액 임차인이라니까.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있을 때 저당권도 붙어있고 세입자가 들어있을 때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할 거지. 우리 민법 다 배우는데 물어보면 하기도 몰라. 신기하게. 민법에서는 이래 사는데 경매에서 물어보면 또 몰라. 내나 같은 말인데 경매도 어려운 게 아니고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매매하고 그냥 법원을 통해서 매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똑같다니까요. 그 소액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앞서고 얼마의 범위까지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으면은 순서대로 이제 받아가는 것이고 그걸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딱 보고 유찰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지금 2억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소액 임차인 또는 일반 임차인이 들어있는데 그 임차인이 선순위네. 선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은 그 보증금하고 전부 다 인수를 받아야 되네. 그 인수하고 계산하면은 딱 또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간단한데 뭘. 그래서 그게 나중에 보니까 5억짜리가 2억으로 돼 있다. 이야 좋다 이래 샀지 말고 나중에 보증금을 덤탱이로 안 하면은 오히려 6억으로 내가 부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잘해야지. 그 별거 아닙니다. 그 혹시 경매 다른 거 법원에 어떻게 갑니까?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말고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제가 전문가다 전문가. 법원에 어떻게 가느냐 그거는 법원 가서 물어봐라 가서. 법원에 연산동 저 밑에 그 거제리 가면은 거기 있다 법원. 가지고 법원 양쪽에 이제 앞에 딱 보면은 오른쪽은 법원 왼쪽은 검찰청. 법원에 가가지고 1층에 딱 가가지고 종합민원실에 가지고 물어봐 어디 있는지. 주로 2층에 있을 거예요 경매기가.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묻고 물건 자체를 분석하는 거는 전부 다 민법 지식입니다. 민법 지식. 근데 땅 같은 거는 약간 공법 지식이 약간 필요하고 이게 지역이 어디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역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준주거지역이거든. 지금 여기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다음 그 밑에가 뭐야? 준주거지역이요. 그다음에 3종이고 2종이고 1종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데는 준주거지역이 조금 좋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그런 데 정도 필요하고 권리 분석 90%는 민법 지식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은 그죠? 우리가 뭐 하다가 이런 경우까지 이르렀습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런데 그래 투자하라고 이런데.
이런데 좀 허가를 받기 곤란하면 경매 물건 뜨면 경매를 받으라고. 굉장히 좋다고.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지금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를 한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 자, 이 유동적 무효에서는 크게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째, 매매는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매매상의 효력은 안 생긴다. 이게 가장 큰 테두리입니다. 매매하고 관련된 효력은 없단 말이야. 그럼 효력이 없다는 말은 권리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게 규제 지역이 아니면은, 허가 지역이 아니면은 갑에게 무슨 권리? 대금 지급 청구권,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갑에게 무슨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을에게 대금 지급 의무. 그게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단 말입니다. 왜?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효력이 안 생기거든. 그래서 매매상의 권리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나 뭐? 허가 신청하고 관련된 효력은 발생한다. 이 말은 딱 두 마디입니다. 이래 해놓고 세 번째, 유동적 무효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유효로, 무효부터 할까요? 무효로 확정되는 사유, 유효로 확정되는 사유. 딱 세 가지입니다. 기초가. 이 세 가지를 해놓고 이제 판례를 다음에 연결시켜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판례가 막 20몇 개 정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우리가 일본보다 한 10년 정도 법률이 좀 뒤쳐졌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섰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우리 대법원 이론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팝니다. 팔아요. 법률 이론도. 유동적 무효 이론은 세계에서 우리 대법원에서 최초로 창안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위원들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굉장히 유식한 척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 유사 이래로 가장 훌륭한 판례다. 이걸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들어갔다 하면은 출제하고 싶어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래서 잘 참으면 출제를 안 하고 못 참으면 출제를 해버리고 이렇다니까 이게. 그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이게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때 판례를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자, 매매하고 관련된 효력은 없다. 허가 신청하고 관련된 효력은 있다. 유동적 무효에서 무효로 확정 사유, 유효로 확정 사유. 자, 매매하고 관련된 효력이 없다. 서로 간에 청구권이 없죠. 서로 간에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이행을 안 해도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법정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됐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상의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가 있어요. 허가 신청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갑에게는 협력 의무가 있고 주로 을에게는 협력 이행 청구권이 있고 아시겠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을 안 해서 그때 을의 조치는 세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세 가지 검토. 기억이 날까? 자, 갑이 허가 신청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안 하고 있어. 이때 을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첫째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정 해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갑과 을이 매매하고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 법정해제 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그러나 허가 신청에 관련된 협력 의무를 갑이 위반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을의 조치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저는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러나 뭐는 안 된다? 법정해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에서 무효로 확정사유, 유효로 확정사유. 무효 확정사유 세 가지 뭐? 불허가 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 배제할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쌍방이 명백히 하는 경우, 그 다음 유동적 확정 사유 세 가지. 첫째, 허가 처분. 두 번째, 허가 구역 지정 해제. 세 번째,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재지정이 없을 때,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을 때 세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자, 11페이지 33번 유동적 무효에 관하여 민법 규정에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고,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의 법률 행위 상태를 유동적 무효로 한다. 사후에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1번 매매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 신청상의 효력은 발생한다. 자, 1과 관련해서, 즉 매매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또는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도 없다.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권리도 없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없으므로 이행기에 서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되지 않아?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뭐 할 수 없고 법정 해제할 수 없고, 또한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법정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다만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만 가능하다. 준 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는 두 배를 상환하여 계약금으로 해제하는 것만 가능하다. 자, 이와 관련해서 허가신청 협력이행 청구권이 생기고 협력이행 의무도 생긴다. 따라서 협력이행 의무에 위반하면은 상대방은 뭐 할 수 있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자,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 사유, 확정적 무효 사유 세 가지. 불허가 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거나 배제할 목적이 있는 경우,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히 합의하는 경우. 뒤에 나오죠. 안 읽어본 사람은 미리 주 쓰된 사람도 있을 거다 아마. 제가 부를 때 써놓고 보니까 여기 떡 있으니까 인생이 허무해지고 이런 것도 있다 그죠. 자, 확정적 무효 사유 세 가지, 밑에 확정적 유효 사유 세 가지. 허가 처분, 허가 구역 지정 해제, 지정 기간이 만료돼서나 재지정이 없다. 요 기본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